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저녁 8시 40분인데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또 찾아뵌 이유는요. 제가 어제 그제 올린 영상들 좀 보충할 게 있어서 오늘까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또 좀 잠수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든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중간에 만약에 보인다면 그때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올려드린 영상을 좀 더 보충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말을 너무 좀 짧게 하지 않았나,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듯 해서 제가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제가 올린 영상 이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4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근래에 좀 근래에는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었죠. 최근 한 달 정도는요. 자,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우선 저기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메모장에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회귀하는 충격파, 그런 충격파가 시장이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인버스를 차트상으로는 5,8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경기 침체 요 이슈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뭔가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나? 아니면 부도 사태가 생길 수가 있나? 물론 뭐 내년 3월부터 이제 채권들이 많이 이제 BW 물량들이 다시 자금들이 또 만기가 많이 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3월이 사실 굉장히 3월,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시기에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일본 금리 인상 비슷하게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가 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단기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채권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3월 정도, 4월 요 사이이기 때문에 마침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내년 3월, 4월에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도 제가 듣기로는 내년 2분기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원래는 조금 앞서서 움직이긴 하는데 주식시장은 어쨌든 그 3월, 4월 중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재료나 이슈들 또는 충격파들이 한번 발생되고 나서 바로 시장은 반도체 경기가 2분기부터니까 한두 달 정도 이제 2, 3개월 정도 좀 선반영돼 가면서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파가 온다면 현재 인버스 차트상으로는 5,8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인버스가 5,800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에 놓지 않을까라고 어제 그제 영상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중간에 시장은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론 뭐 단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저의 방향성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는 5.8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또 시기적으로는 내년 한 3월 정도에서 4월 정도 그 시기 중에 인버스가 한번 5.800원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차트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 5,800원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발생이 돼서 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 거기는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트만 가지고 맹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참고로만 하신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는 제 예상이 틀린다면 그보다 먼저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돌아선다든지 좀 시장이 뭔가 제 예상이 틀린다면 저는 다시 시장에 바로 순응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여러분께 그럼 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바뀐다면 그 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인버스는요. 지금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은 코덱스 인버스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코덱스 인버스 기준으로 일단 파동상으로는요.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는 대략 한 5,200원 정도, 최대 장중 5,3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면 사실은 코덱스 인버스는 제가 생각하는 작은 소파동은 오파가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법으로는요. 이후에는 이 코덱스 인버스는 다시 한번 급락하지 않을까. 오파가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눌려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 만기 금리들이 채권들이 3, 4월에 내년에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버스는 재상승하지 않을까. 급락 이후에.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노라는 전문가들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의 예측이라는 것은 그냥 예측일 뿐이지 그거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저는 나름대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틀리면 바로 여러분께 다시 시장에 순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다시 한번 요걸 닫아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그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께 차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용평가사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질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신용평가사들 물량도 같이 제 포토에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신용평가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려신용정보 같은 종목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이 고려신용정보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차트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신용정보라는 이런 종목은 지난번에 1,400원을 이 친구가 저점을 찍었거든요. 저는 반등을 주더라도 이 친구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만을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오진 않을까. 10,000원 정도를 테스트하러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1,400원에서 돌아와서 올라가더라고요. 인버스가 저점을 찍을 때 같이 저점을 찍었고 9월 30일 날 이날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9월 30일 날 인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인버스도요. 저번에 5,500원 찍을 때가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인버스와 신용평가사들의 고점이 거의 같은 날 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신용평가사나 인버스나 거의 같이 움직인다.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그런데 그게 일치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는 신용평가사들도 좀 영향을 충분히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도 같이 동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려 신용정보는 만 원을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1,400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고점 찍었던 이날 있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했던 요 자리는요, 일본이 그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순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총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빠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어제 같이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마이너스 43포인트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지만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요. 그래서 지금 유심히 제가 직전은 보고 있고 이 종목을 또 일부 제가 저쯤에서 편집은 돼 있습니다만 조금씩 물량을 모았다가 제가 지금 이 종목을 한번 매도를 하고 한번 다시 관망을 해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인버스 올라갈 때 같이 쭉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야 될 자리에 어제 음봉을 맞았거든요. 물론 인버스는 지수와 반대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지수 하락폭만큼. 근데 이 신용정보라든지 평가사들은 시용평가사들은 갈 자리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인버스가 5,200원에서 300원 정도의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되면 파동상 이 종목들이 가다가도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일은 미국 증시가 조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우리나라는 아마 좀 반등이 들어올 듯 합니다. 그냥 반등은 그렇게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좀 반등은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 정도 다시 좀 조금 밀리겠죠. 많이 밀리지는 않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11,000원 정도, 1,900원 정도를 한번 테스트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 다시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들은 다시 조금 반등을 주겠지만 강력한 반등은 좀 어렵겠다 이번에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다시 주면 어제 물론 일부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반등을 주면 저는 일부 좀 물량을 정리를 할 생각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0원은 찍었지만 혹시라도 인버스가 빠질 때 이 친구도 원래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많은 정도를 한번 테스트하러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이 친구도 보면 이격이 그동안에 주봉 한번 보시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사실 이런 종목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이격이 벌어진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월봉도 보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럴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이런 거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죠. 옛날 다우존스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많이 월봉상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잘못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의 이격을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도 같이 보셨겠지만 인버스와 같이 고점을 찍는 날이었고 같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 인버스와 좀 동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 만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테스트하게 되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좀 진입을 고려해 볼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만원 정도 만약에 내려왔는데 반등이 약하고 하면 다시 훅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제 영상 올려드릴 때 인버스와 연계되는 그런 인버스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바로 신용평가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시정정보는 11,200원이지만 만원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원까지. 그렇지만 만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파가 나오고 저점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제 움직임이 제 생각보다는 너무 약했다. 갈 자리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 물론 조금 더 반등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인버스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크게 먹을 게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 오히려 만원까지 하락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은 제가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리까리 할 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말씀을 좀 미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버스가 5,200원이나 300원 정도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상승폭이. 네,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사들은 뭐 고려 신용정보도 있고요.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쪽들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뿐만 아니고 리드코퍼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사실은 가져야 되는데 이 리드코퍼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리드코퍼 뭐 하시는 종목인지 아시죠? 사금융 대출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뭐 저기 우리 이제 사나머니 사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 대출을 이렇게 뭐 50% 40%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죠? 연체에 뭐 이렇게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상한선을 뒀지 않습니까? 뭐 25%인가 20%인가 상한선을 두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상한선을 다시 좀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종목은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률이. 근데 이 배당이 결산 배당이 아니고 중간 배당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를 준다면 중간에 반기로 한 5% 주고 결산해서 한 5% 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 준다면 아마 9% 10% 정도는 배당을 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배당도 굉장히 배당률도 높은 종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풀어준다면 이런 종목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최근에 7,33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나요? 어제 8,470. 이 친구도 보면 이 자리에서 일본의 엔캐리 자금 그 얘기 나오면서 반짝하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차트상으로는 위에 이 벽들이 매물 벽들이 좀 많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바로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기를 급등해서 뚫고 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다시 한번 눌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시용정보가 만원을 테스트하러 올 때 그 자리를 잘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로 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드코프는 배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 결산 배당이 한번 들어가셔도 됩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인버스 한번 차트 보시죠. 파동을. 이 제가 이 PC는 잘 안 본다 그랬죠. 휴대폰으로 좀 많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께 계산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했던 계산 한 바로는 5,200원에서 5,300원 요 정도까지로 보였었습니다. 지금 다시 계산하면 시간 가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환율이요. 환율이 잠깐만요. 자, 워낙 환율이 지금 뭐 125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워낙 환율이 1250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온다면요. 여기는 지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1250원 정도까지 만약 환율이 하락이 되면 지금 1280 얼마입니까? 조금 더 내릴 룸이 있죠. 그죠? 환율이. 만약에 요번에 뭐 인버스가 5,200원에 300원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인버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옛날에는 환율하고 이 코스피 지수와 이 정반대로 즉 환율의 인버스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저번에 1,500원 올라갈 때 투기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뭐 투기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빠졌는데 이 환율이 만약 1,250원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환율이 되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50원까지는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다. 코스피가. 자, 코스피는요. 지금 항상 연말 되면은 예년에는 12월 한 23일, 4일 정도 되면은 뭐 양도세나 이런 세금 때문에 12월 23일, 4일까지는 쭉 하락하다 거기서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12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시장이 그러면 예년처럼 다시 급반등이 원래는 예년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한 주 중반 12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뭐 세금 문제 관계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뭐 그런 게 이제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는 저는 시장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한 인버스가 5,200~300원 정도까지 가고 시장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12월 한 뭐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아니면 목요일 정도 아니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일시적으로 좀 한 두 달 정도는 최소한 두 달 정도는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달이면 2월이지 않습니까? 한 3월 정도부터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채권들이 만기가 다가오는 거 우리 그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발생이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2월 달까지는 1월 2월까지는 주가에 좀 상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250원까지 빠지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환율이 1,500원에 1,450원 고점을 찍고 1,25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수혜를 받는 업종이 제가 바로 그저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필수 소비재들요. 종목을 몇 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율촌화학이라든지 롯데칠성, 삼양사, 삼양식품,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을 제가 여러분께 잘 보셔야 된다. 조정 시에는 이런 애들이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게 되겠지만 시장에 빠지는 폭보다도 좀 적게 움직이고 안전하니까 그리고 반등을 때도 좀 더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율촌화학은 어제는 금요일날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다른 종목은 안 그랬어요. 하필이면 율촌화학이 많이 빠졌다가 종가에는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월요일 날은 좀 반등, 율촌화학은 꼬리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등을 좀 세게 주기는 어렵겠지만 월요일 날은 오히려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조금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날은 다시 재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율촌화학 보시면 외국인의 기관들이 장중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죠, 그죠? 프로그램으로 많이 던지다가 장막판에 계속 꼬리 여기서부터 말아 올렸죠, 외국인들이. 기관도 여전히 팔지 않았고 수급 여전히 율촌화학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하락하게 되면 율촌화학도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다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요. 32,000 그때 400원 제가 33,000원에서 34,000원, 33,000원에서 32,400원 고 구간, 32,350원 고 구간 정도는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중심점은 제가 32,4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가격까지 오지 않았고 32,750을 찍고 돌았었기 때문에 이날 저점이 율촌화학은 다시 시장이 하락해서 율촌화학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32,400원, 350원을 이탈하지는 않겠다. 지난 저점 근처 조금 더 내려간 지점에서 좀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별로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롯데칠성도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조금 더 빠질 룸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보고 있냐면요. 요 11선 자리요. 17만원대. 17만원이나 아니면 중간 자리가 7자죠. 6자로 살짝 바뀌는 그 지점. 17만원이나 아니면 뭐 16만 8천원이든 7천원이든 5천원이든 같은 요 정도 중간 자리가 7자가 6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17만원 11선 자리. 왜냐하면
여기서 행보했던 요 자리의 상단이 얼마냐면요 16만 7천원입니다. 종가가 요 자리 정도가 저는 이제 11선을 살짝 깨거나 아니면 11선 지지를 받는 정도 선에서 롯데칠성도 조금 더 하락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 더 저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 가격에 다시 가격이 밀려온다면 롯데칠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 근처에 오게 되면 이 시장은 다시 좀 바닥을 잡고 이제는 다시 한 2달 정도는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반등이 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삼양사나 이런 것들은 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율천화 같은 종목들은요, 요즘 농심이 뭐 라면이 미국 시장이 잘 팔린다, 뭐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죠. 율천화는 농심의 그 봉지,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같은 인척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율천화 같은 종목들도 농심은 너무 이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뭐 몇십만, 30몇만 원 합니까? 그래서 비싸니까 우리 개인들 들어가기엔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율천화 같은 게 좀 더 가격이 농심보다 싸니까 농심이 돈을 잘 벌면 율천화도 같이 잘 벌겠죠. 라면 봉지 같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율천화는 네, 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는 종목인데 일단 율천화는요. 이 음식료주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유리하죠. 수입하는 그 원자재가 싸지니까요. 이 율천화뿐만 아니고 이런 저 음식료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수입하는 원자재가 싸기 때문에 환율이 아까 1250원까지는 더 밀릴 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1280 얼마입니까? 환율이 제가 알기로는 1280원인가 85원인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1250원까지 더 밀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1250원 근처까지 올 때까지는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은 환율 수혜를 받는 음식료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승 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 이제 상반기 1분기 실적이 우리 4월달 중순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겠죠. 지금 잘 팔린다 그러니까 그죠? 그때는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주가는 급락할 수 있겠죠. 그때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주가는 꺾였다가 좀 반등 주는 듯 실적 임박하면 반등 주는 듯 하다가 실적 나오면서 바로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 움직이실 분들은 대략 환율이 1250원 근처에 오면 그때는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은 한번 매도를 고려해봐도 된다. 하지만 그까지 오기 전까지는 홀딩해서 좀 끌고 가셔도 된다. 대신 이번 저점에서 잘 잡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괜히 뭐 잘못된 기술주들 잘못 잡았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음식료주들은 추세가 지금 정배열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0%로 갈지 20% 정도 더 룸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뭐 하락적으로 변동이 있더라도 크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자, 제가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영상들에서 뭔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당장 인버스가 5,800원까지 당장 오나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버스가 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00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는 5,200~3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때는 내년 1월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빠르면 12월 한 말 정도, 목요일이나 뭐 아니면 수요일 정도에 반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1월달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때는 인버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월달까지는 잘 가다가 3월이나 3월 중순 이후에는 2월달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감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진짜 이 엔캐리 자금 때문에 급락하게 될지, 금리 인상을 미국이 일본이 하게 될지, 아니면 뭐 회사채가 뭔가 터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을 좀 감망을 그때는 하시다가 어느 쪽이든 그 방향대로 그때는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월, 2월은 큰 하락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내년 1월 달부터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종목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께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빠졌죠. 이 종목은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는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대충 보고 있냐면요. 대략 요 정도 선요. 자, 이 정도 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상단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선 상단요. 대략 한 7,900원 정도 라인을 보고 있고요. 만약 그 라인까지 안 빠진다면 요 지난번 출발했던 요 지점 요 있죠. 요 시가에 요 종가 요 정도 8,300원 정도 요 정도요. 그래서 대략 한 요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저는 좀 7,900원, 8,000원 요 자리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지금은 저는 내일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요. 내일은 좀 반등 들어오겠죠. 월요일 날은 내일이 아니고요. 반등은 좀 들어오겠지만 그 반등을 다 믿지 마시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9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저는 이 종목이 거의 바닥쯤 오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시장도 거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 못 가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내일은 반등을 주더라도 월요일 날은 네, 그때는 단기로만 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조 지표도 아직 완전히 바닥권이 안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종목이 TYM이라는 종목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라 최근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TYM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TYM도요. 2785원이지만 일단 이 친구도 5일선이 깨졌거든요. 물론 내일 반등을 좀 줄 겁니다. 5일선까지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반등의 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2640원을 뚫고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2500원은 저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2,500원 정도 요 자리요. 그래서 2,500원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2,500 상단까지 붙을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637원 21선이 지지하는 2,637원 여기서도 물론 잠깐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500원대 이 가운데 자리가 7자가 아니고 5자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마 2,585원 뭐 이 정도는 용납이 됩니다만은 이 가운데 자리가 5자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직 보조 지표도 이제 내려와야 될 듯 하고요. 내일 물론 월요일 반등을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포스코 엠텍 자, 그 종목 가격과 그다음에 TYM 대충 이 가운데 자리가 5자 TYM 그다음에 아까 제가 롯데 칠성도 가격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유춘학도 가격을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면 그때는 시작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좀 잠수를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